좋은 마음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첫째, 기대치를 낮춘다. 자신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이 설정할수록 갑갑해지고 낮게 설정할수록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선 높이 설정한 경우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 해도 언제나 100점을 맞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95점을 받기도 하고 89점을 받을 때도 있으니까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그 외의 점수는 모두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언제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낮게 설정한 경우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80점으로 설정해 놓으면 80점으로 성공, 100점이라면 대성공, 60점을 맞더라도 커다란 실패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60점으로 설정한다면 마음에 더욱 여유가 생길 테고요.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100%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좌절하며 쉽게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인생이 즐겁지 않다거나 거기에 더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면 그것은 손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요구 수준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20% 자유시간을 만들자. 100점을 받으면 주위에서 좋은 평가와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면 꼭 100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목표를 잃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100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사람은 여유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100%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황하는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 아버지들이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고독을 느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 완벽주의자인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가 시간에 혼란스러워하는 정도가 큽니다.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쉬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좀 더 노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100%를 빠르게 전력 질주하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0% 완벽주의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관점을 바꿔 말하면 창조력을 몸에 스미게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 활용하여 전력투구로 일이나 집안일에 전념해 왔다고 합시다. 그것을 80%로 바꿨을 경우 시간상으로 말하면 20%의 자유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20%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직업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라고 자문해보고 공백 시간을 자유롭게 메우는 훈련을 해봅시다. 운동, 독서, 영화, 여행 등 어떤 일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보세요. 여유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100% 완벽주의를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분명 일상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여유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활기가 넘칩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잔뜩 긴장해 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셋째,
때로는 감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윤리관 등 그 지표가 되는 EQ입니다. 자기 기분을 파악하고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결단을 내리는 능력,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좌절했을 때라도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노력주의를 버리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능력을 기르는 훈련인 EQ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시간의 여행에 적합한 사람은 EQ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납득할 만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아침 기온에 적당한 복장을 정해야 하고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육지로 내려가 관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행과 잘 지낼 수도 새로운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EQ를 높이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100%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전력 투구의 자세로 노력한다는 것은 물론 멋진 일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유 없이 노력만 한다면 의외로 잃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겠죠? 노력주의를 버리고 잃는 것들에 눈을 돌린다면, 그리고 여유라는 편안한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틀림없이 조금씩 날이 개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완벽주의자들은 전속력으로 걷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 같은 것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곁에서 보고 있으면 언제나 날카로운 분위기여서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과감하게 이 태도를 버리면 자아내는 분위기도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몇 %의 여유가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여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이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다면 자석처럼 주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태도와 여유를 배우고 싶어서, 편안함을 전달받고 싶어서 곁에 있겠지요. 넷째, 불행을 퇴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일, 싫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2번 일어났던 일은 3번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4번, 5번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가전제품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가전제품도 차례로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한꺼번에 닥치면 운이 없다,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군 이라며 스스로를 불행한 인간으로 모든 일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속되는 고장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구해준 것은 더욱더 큰 불행에 휩싸인 친구였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친구는 단 며칠 사이에 자동차 수리 2번, 반려고양이가 아파서 입원, 의치 손상, TV 손상, 휴대폰 분실 등
작은 불행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아? 친구와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의 불행했던 기분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바탕 웃어버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불행 퇴치 작전입니다.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수록 나 참 간밤에 운을 다 길바닥에 흘리고 왔나? 라고 가볍게 웃어 넘겨보세요. 그 웃음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전해줄 테니까요.